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의회 시민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자유구역청, 종합건설본부 소관 순으로 보고안 한 건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및 기타 한 건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공지능산업시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상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안에 대해 어제 심철희 의원님을 비롯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순 실장 나오셔서 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조례 제9조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시 소관 2023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산 결과 보고에서 국가 직접 지원 사업 중 사업 종료 후 정산이 진행 중인 경우 반납액이 확정되지 않아 별도 표시 없이 집행 잔액으로만 분류하여 집행 잔액 이자액 합계와 반납액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종료 후 정산 중인 사업의 집행 잔액을 반납 추징액으로 작성하여 반납액에 포함하였으며 일부 사업 특성상 발생한 부가세 환급액은 이자액 등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산 결과 항목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실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조례 취지에 따라 시비사업은 정산을 빠르게 진행하여 반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직접 지원 사업도 전담 기관과 협의하여 정산과 반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어제 이제 질의에서 나왔던 바처럼 또 보고 자료 재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반납 추정액에 대한 정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처리도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기 앞서 다음부터는 다음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산업시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석기 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제9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은 물론 따뜻한 지원과 격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김양숙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이동현 투자유치부장입니다. 박선희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은 1본부, 3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1명입니다. 이쪽입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4년 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 전략 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핵심 전략 산업 투자 유치 기반 공화, 미래 신산업 수요 대비 산업 인프라 확충, 기업하기 좋은 선순환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핵심 전략 산업 중심의 투자 유치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AI, 미래차, 에너지 등 핵심 전략 산업별로 투자 가능성과 유치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고 체계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국제 투자 유치 포럼 개최를 통해 투자 유치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6쪽 성과 중심의 효율적 투자 유치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국내 투자 유치 타깃 기업에 대한 종합 DB를 구축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실투자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 유치 자문단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 전문 요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투자 유치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추가 지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4개 사업지구의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주 수요 대응을 위해 미래차 국가산단, 의료특화 일반산단을 경제자유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AI 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I 벤처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의 공공임대형 입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AI 융복합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 맞춤형 통합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 입주 시 수반되는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신속, 정확, 친절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 공사 현장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업 건축물 단속, 입주기업 환경오염물질 지도 점검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기업 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핵심 전략산업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협의회를 확대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입주기업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 혁신 발굴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쪽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국내 잠재 투자자 대상 핵심 산업별 투자 환경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과 다양한 SNS 홍보를 통해 광주경제자유구역 브랜드 인지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를 실시하여 고효율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석기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김영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룡 의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네. 네. 지금까지 좀 진행했던 현재 투자 협약 내용하고요. 투자 유치 현황.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그 기업한테 주고 있는 인센티브 같은 거 있죠. 그런 뭐 내용들 현황에 대한 것을 좀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청장실에서 입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지금 격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혹시 이 기업에서 가장 어떤 애로점이 있는 거 파악은 해보셨나요? 네, 제가 격지별로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애로가 지금 이제 입주해 있는 지역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빅그린 3단 1차 경제자유 지구입니다. 그쪽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광주에서 조금 먼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가장 크다는 인력.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교통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이 버스 노선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자가용이 없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애로를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애로점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혹시 네. 집행부하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논의는 해보셨나요? 우선은 이제 교통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교통과하고 그 노선을 증설하는 부분도 협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예산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노선을 증설하기 어려운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GGM에서 그 대중버스도 그 정차를 거기서 끝나버리고 다시 돌아가 버렸는데 빅그린 3단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걸로 조치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셔틀버스를 3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증설하는 부분도 예산이 허용됐을 때 검토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부분도 애로점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기 의원님. 네, 박숙입니다. 예,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석 청장님 보시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상당히 좀 활기도 있고 뭐 새로운 게 좀 보여진 것 같아서 많은 또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예. 5페이지에 지금 여러 가지 기업 투자 유치 관련돼 가지고요. 아마 이제 CS 혁신상 수상 기업들 이렇게 최근에 좋은 기업들이 있어서 광주에도 그런 기업이 있고 또 이런 기업들 또 투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구체적인 목표가 좀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저희가 MOU 체결 목표를 저희 내부적으로 27건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AI 분야를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AI 관련 기업들이 비교적 소규모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CES 혁신상을 받은 기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어서 조금 이런 기업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타겟으로 해서 유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특히 뭐 그런 AI 기업들은 뭔가 광주라는 곳이 뭐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거나 뭔가 장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그 AI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할 때 가장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우리 AI 묵합 지구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 작년부터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를 할 때 광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데이터 사용료를 할인해주고 또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보고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또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창업동과 실증동을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창업동 경우에도 약 73실 정도가 있을 예정이고 저희 지식산업센터도 70여 개실이 완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입주해서 창업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증 관련 여러 가지 장비들이 완비되면 거기에서 창업과 실증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창업동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건립이 좀 안 된 상태라서 쪽 바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지역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 사용률 감익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을 텐데 네. 이건 한번 좀 고민을 더 여러 가지 뭐 좋은 장점 인센티브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자동차 부품 기업 유치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미래차에 대한 좀 그 비전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광주의 기업들이 사실 리연차 중심이었던 기업들이라서 부품들도 이런 광주의 기업들의 그 미래차로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도 지원해야 될 것이고 네. 또 플러스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외부에서 기업 유치도 해야 될 텐데 사실상 외부의 기업들이 광주에 이런 부품 기업들이 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전략하고 계십니까? 예. 광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수요가 있어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외부의 외 기업 경우는 GGM이나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GGM의 경우 전기차를 이제 개시를 했고 캐스퍼 내년도에는 캐스퍼 외에 다른 모델의 전기차도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어서 최근 이 GGM과 기아의 배터리 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새로 납품하는 기업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 걸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에서 내년에 GGM에서 캐스퍼의 모델 다른 모델 네. 지금 생산 계획 갖고 계신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제가 모델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GGM 사장님을 제가 가끔 뵙고 있는데 네. 내년도에는 그 캐스퍼 말고 네. 다른 모델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인공지능 산업실에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실적으로 우리 경제자구역청이나 네. GGM에서 전문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GGM이 어쨌든 이게 셀 조합 방식이잖아요, 공장 네네. 운영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동차를 갖다가 조합해서 주문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GGM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캐스퍼 외 다른 모델들을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수입해오는 차들 같은 경우도 그냥 자동차 완성품 수입한 게 아니고 부품을 갖고 와서 GGM에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방법들을 많이 좀 강구해 머리를 좀 맞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최근에 빅그린 산단에 위치해 있는 자여라는 회사를 준공식을 엊그제 했거든요. 네. 거기 갔더니 그 모터 갖다가 그걸 이제 조립을 해서 GGM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를 그 공장을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캐스퍼 하나 그 모델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아서 한 라인만 이번에 준공을 했는데 내년에 새로운 모델을 생산하게 되면 또 하나 추가 라인을 깔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그 외부에서 배터리 팩을 생산해가지고 납품하려고 하면 그 크기 때문에 물류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한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업 유치 목표나 계획들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페이지 미리차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그 인공지능실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같이 협업이 좀 필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미리차 국가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정을 받고 1년이 넘어갔습니다만 올해 안에 여러 가지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게 좀 풀리거든요. 정부에서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시에 사실 준비해야 될 것은 여기 안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주실 때가 아무래도 우리 청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기아차가 있을 것이고 또 기아차 현재 공장이 바로 이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싱가포르처럼 그런 새로운 공장의 형태가 또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 좀 다양하게 좀 고민을 청에서 좀 나서서 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거 개발을 하고 있지만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땅을 개발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청 투자 산당과하고 저희하고 거기에 102만 평, 정확하게 102만 평인데요. 거기를 개발할 경우 뭘 채울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이 협업해서 그 문제를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이제 전체적인 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규제해야 되는 것은 풀리는 과정이라서 네, 네. 올해 연말쯤에는 조금 그림이 내부적으로도 나왔으면 좋겠다. 네. 연말에 꼭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제 경영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유관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 혁신 발굴이는데 아마 기업 간담회 때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올해 제가 온 뒤로 한번 이제 규제 문제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었습니다 회의 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나오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이번 저희 회의했을 때 아직은 그 규제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뭐 특별히 그 건의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보다는 사실 지원해야 될 게 더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철 의원님. 네, 심철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좋은 이런 우리 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질의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는 좀 방향을 좀 달리 생각하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그 근무지가 어디였습니까? 풀네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고요. 무역투자진흥공사요. 예. 약자로는 코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업무를 보면 지금 제조업 이런 기업 위주의 그 산단 위주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꼭 거기에 업무가 국한된 건 아니죠. 업무가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활동 보면은 어떤 산단에 국한된 게 아니라 광주시 전역에 지금 다 활동할 수 있는 거죠. 할 어떤 수 기업, 있습니다. 예. 기업 관련해서. 예, 예.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지금 이게 쭉 업무 보고를 보니까 이 어떤 자동차면 자동차, AI면 AI 이런 기업들의 벤더 업체라 그러나요? 그 확장된 이런 작은 그 아까 우리 청장님 말했던 컨텐츠 위주 어떤 모 기업이 있으면 그 모 기업에 관련된 컨텐츠 위주로 지금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방향을 전환하면 정말로 성과를 거두려면 모 기업을 유치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력은 좀 해보셨나요? 예, 제가 온 지 이제 6개월 됐는데요. 사실은 가장 절실한 부분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 앵커 기업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거명은 않겠는데요, 실명을 그런 그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뭐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보고 있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우선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노력은 계속하고 그건 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보면 지금 해외 자본, 해외 투자, 해외 기업 유치도 지금 하신다고 지금 업무 네, 보고에 네.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청 예산을 안 봐서 그러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해외 출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넉넉하게 예산이 잡혀 있나요?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 지금 저희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예산할 때 의원님들 좀 도와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 투자 유치 활동비가 그러니까 본청 투자 산당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직원들이 그걸 쓰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좀 분리해서 좀 해야 될 그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유치 활동비 자체도 넉넉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광주시의 예산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서 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 활동비는 어떤 걸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틀려질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이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냐는 질문을 드린 건 사실 우리 광주광역시에는 우치공원이라는 지금 페밀랜드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치공원을 개발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뭐 카카오랜드, 뭐 네이버랜드 이런 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외국계 이런 이 놀이공원에 대한 앵커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지 저는 지금 계속해서 그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모 기업을 투자 유치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이것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할수 그런 있습니다.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제가 몇 번 5분 발언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이 청장으로 와서는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봤는데요. 제가 아까 코트라에 근무했다고 말씀드린 그때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게 레고랜드 유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접촉을 해봤고요. 디즈니랜드도 접촉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레고랜드는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노력을 그 전 직장에서 했을 때 접촉을 했고 유치하게 노력했던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4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투자 유치를 하는 것에 우선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치공원이랄지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을 아직은 못 쏟았습니다만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화성에 접근을 했다가 안 된 이유는 그 사업 부지가 수자원공사? 네. 수자원공사 땅이어서 화성시하고 그 땅의 토지 문제 때문에 저는 많이 불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그에 비하면 우치공원은 100% 광주광역시 땅입니다. 네. 그래서 훨씬 유치도 좋고 지금 그 SRT나 KTX 발달해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반이면 옵니다. 이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 아니고 작년 CES에 시장님이 우리 시청 우리 임원들하고 대규모로 CES를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건위가 그때 같이 동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라스베가스를 가려면 LA로 들어갑니다. LA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본사가 있습니다. 네. 미팅 한번 잡아서 적어도 우리가 오라고 해도 그분들이 오지 않아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옵니다. 네. 네. 근데 노력도 안 해보고 우리가 노력도 안 해보고 저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는 안 올 것이다. 근데 그런 외국계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큰 도시를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들어가면 거기가 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부가 가치를 가지고 갑니다. 유치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광주의 100년 먹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굉장히 지금 업무가 뭐랄까요? 이렇게 뭐 틀 안에 갇혀 있는 업무만 한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좀 이게 제조업을 떠나서 뭐 이런 이런 대규모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컴플렉스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눈을 돌리면 부가가치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그 컨텐츠를 더 확장하면 훨씬 채울 수 있는 내용물들이 많은데 굉장히 그 업무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와서 느낀 거예요. 그냥 단지 제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너무 업무가 틀 안에 갇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예산도 그렇고 좀 사업 분야를 좀 폭넓게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하는 기능 중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개발하는 업무는 전혀 못하고 있고 주로 이제 개발된 데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로 지정을 해서 기업 유치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그 어디가 됐든 우치공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CES 때는 한번 들려보세요. 예, 사실 제가 LA에서 한 3년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그렇고 디즈니랜드도 그렇고 제가 매우 친숙한 곳이고요. 뭐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의회도 많이 협조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적극 나서서 돕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심철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미란 의원님. 네, 임미란 의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철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업무 자체가 이미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그 공간 내에 그 사업 기업을 유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를 유치를 하려면 홍보도 하고 우리 이 동네에 오면 돈 벌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요. 그런 게 일단 따라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 하고 있는 데서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건이 좀 남들과 다른 조건이 있어야 한다 봅니다. 근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빅그린 산단이나 이제 기 있었던 공단은 이제 그런다지만 에너지밸리나 뭐 그런 데는 아무래도 요즘 금융이 한 3년 전보다 4년 전보다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가 내용을 보니까 다른 그 기업 유치에 있어서 이렇게 신속 정화 친절한 원스톱이 있는데 여기에가 보니 금융에 관한 것이 없어요. 네, 네. 실은 그분들 어떻게 보면 금융에 가장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저렴한 금융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님께서 MOU 체결 현황과 그게 실투자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MOU를 체결한 이후에 실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의 어떤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최근의 경제 상황의 어려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금융 어떤 부분을 알선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융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시가 네. 그거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강주에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다니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가방이 닳도록 신발을 몇 컬러를 사서 신는 그런 보람찬 이제 물론 힘은 드시겠지만 이제 그게 전제의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이제 여기서 바로 돈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그런 경비들을 정산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말씀하셨고 또 넉넉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상건이가 새로운 이기 우리 후반기에 상건이가 있었으므로 아마 잘 형성되리라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경제 자유구역은 어떤 일을 하고 또 지금 보니까 그 11페이지에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이렇게 굉장히 홍보 마케팅 강화라고 있어서 네. 그동안 어떤 걸 했죠? 딱 해보니까 강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딱 하니까 바로 우리 산삭기 청장님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주광역시를 떼고 자유구역청을 딱 하니까 강주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유튜브도 안 나오고 네이버도 찾아봐도 한참을 1번, 2번, 3번, 4번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주에 오면 당신네들 반드시 성공하고 빛이 납니다. 기회도시 내일을 빛나는 기회도시가 되려면 일반 분들에게 좋은 이렇게 저변 학대가 돼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 있으면 뭐 합니까? 토요일, 금요일부터 다 이렇게 줄 서서 서로 올라가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주가 이제 뭐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또 호텔도 생기고 내일 모레 생긴 그 뭐 더현대 뭐 스타빌리 빼고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지금 되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냥 여기에 나오는 아이디어 공모전, 다양한 SNS 또 이벤트를 등 시민 참여 홍보 확대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움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좀 유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와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론주도층에 있는 광주의 여론주도층에 있는 분들조차도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3년, 그러니까 저희 청이 생긴 지가 지금 4년째인데요. 3년 동안에 열심히 노력은 했겠지만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좀 하자라고 해서 인터뷰도 하고 뭐 나름 기고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홍보 예산의 경우에 작년도 저희가 5억 8천이었는데 금년도 3억 1천, 무려 47%나 삭감이 됐어요. 이건 뭐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전만 해도 지하철역에 서울에 있는 그런데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내년도는 이런 부분들 원복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시의 재정 여건상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서 확보를 하자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자유구역청을 알리는 홍보 노력을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자면 이제 여기다 저희가 사업을체를 이전하거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셨던 계획 잡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땅을 예약을 하셨던 분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금융 이 여건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모르고 예약을 하셨다가 이미 계약하신 분들도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 리스트라도 활용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어떤 점이 있는지 금융의 어려움 이래를 해서 가시적인 한 1년, 2년이라도 우리 시에서 뭔가를 분담하는 있어도 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MOU 체결한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가 실투자로 왜 안 되고 있는지 또 이유가 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어려움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원 의원님. 예, 손석기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민선 8기 투자 유치 성과 창출을 위한 시 투자 산단가와 광주 경자청의 협력 강화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회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는 뭐 최근에 시작된 건가요? 이제 전체 3회 한 것으로 지금 네,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월 위회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주로 회의를 합니까? 주로 이제 그 투자 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공유할 부분, 그러니까 이 경자청하고 투자산단과하고 공유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협업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협업할 것들은 협업하고 공유할 것도 공유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굉장히 필요한 회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제도 관련 투자산단과의 업무 보고를 받는 중에 뭐 관련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산단과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경자청에서 하는 역할이 약간 경계가 애매해서 실은 또 성과는 서로 가져가고 싶은 상황이고 또 책임은 좀 미루고 싶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협력 강화 회의가 좀 더 자주 있고 내실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 말씀 드립니다. 예, 사실 제가 와가지고 했던 부분이 우리가 한 일 뭐 굳이 말 안 해도 다 안다. 그러니 다 산단과로 넘겨줘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 협약식도 투자 상담권 청이 같이 해가지고 네. 그 시장님 모시고 협약식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 활동도 나갈 때 또 상담과에서 조인한다 하면 같이 하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앵커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투자 유치 단을 지금 시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단장이 경제문화부시장하고 저하고 둘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협업 부분은 거의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 경제자유구역 외에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 산단가에 넘겨주고 있고, 투자 산단가와 활동하다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우리한테 넘겨줘서 이렇게 그러니까 겹치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내실 있는 협업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고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그 11페이지에 보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께서도 이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하면 여러 가지 홍보 콘텐츠들이 뜨는데 네. 우리 그냥 경제자유구역청 하면 광주에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AI 홍보 모델 경자씨 이런 네, 뭐 네, 네. 캐릭터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자씨가 광주 경자씨인지 다른 지역 경자씨인지는 어떻게, 막 이거 해가지고 분법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뭐 저작권이라도 뭐 뺏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건 사실 그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홍보 대행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네. 그 SNS를 조금 적극, 왜냐하면 비용이 적게 드니까 네네. SNS 적극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 전략을 세웠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경자씨라고 하는 그 뭐 AI 그 저 인물을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부분 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 제가 하신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게 재밌는 아이디어고 네. 그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게 네. 혹시 이제 나중에 크게 성장되었을 때 네, 네,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탐낼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럼, 차원에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예.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뭐 마무리하면서 좀 주문을 좀 드리자면 두 가지인데요. 말씀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 하는데, 하나는 제가 저도 의원이 돼서 경자청 업무에 대해서 네. 그 생소하고 시민들은 더더욱 아마 생소하고 기업들은 또 뭐 이제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경제구역 그 구역 내에 있는 업무만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경자청 어때 청장 모셔서 제 생각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 시의 경자청 업무에 대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전직의 경력도 좀 있으시고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유치에 대한 저희 노하우, 근데 이게 이제 개인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장님이 능력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활발할 수가 있는데, 또 다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어쨌든 조직과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청장님 오셔서 저는 이 노하우를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이번 기회에 저희가 광주시가 경제청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좀 자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 지원이나 저희 행정적 지원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아까 의원님께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저희가 돕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일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만 그 다음에 거기에 개인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장 많이 했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지난 3년간 어찌됐든 제가 부임을 했으니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 가장 먼저 했고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경자씨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다가 성씨는 오메나 경자씨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디어로. 네. 네. 네, 심철 의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아까 질문에 약간 연속선상에 있는데 제가 오늘 받아본 거거든요. 2025년 CES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를 지금 라스베가스하고 샌안토니아하고 방문하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 광주시의 참가 인원을 봤더니 경자청은 없어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경자청에서 한 명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어떤 업무를 하는데 당연히 저는 경자청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특히 청장님이 가실수록 더욱더 규모 있는 어떤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청장님이 일 안 하실 거면 안 가셔도 되고요. 하실 거면 가셔서 열심히 하시라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제가 아까 그래서 해외 출장비를 여쭤본 겁니다. 네, 네. 아직 제가 예산서를 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는 저희 의회도 동의하겠다. 네, 네. 하지만 그런 해외 출장비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하지 않아서 연말에 불용하면 그거는 질책의 대상이 돼야겠죠. 네. 그렇죠? 네.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 의회도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상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선석희 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네. 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석기입니다. 저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 회계년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저희 청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한 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광주 테크노파크이고 사업 재원은 총 4억 3천만 원으로 국비 2억 8천, 시비 1억 2천, 주관기관 부담 3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교부액 1억 2천만 원에 대한 정상 결과를 보면 집행액은 1억 1천9백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교부된 재원은 기업 역량 강화 사업, 상성 협의체 구축, 운영 지원비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23년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상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석희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 의원입니다. 네.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은 지금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 전략 사업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 사업 3천만 원에 관련해서 집행 내역 좀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다. 네. 전체 좀 내용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네,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뭐 전 의원에게 좀 네, 제공해 그렇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 업무 상황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시 준비가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완하여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수훈 의원님. 네, 강수훈입니다. 어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하는 중에 궁금증이 있었고 그것이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그 준비를 어제 바로 해주셔가지고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완하셔서 명쾌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 김종호 본부장님의 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17페이지에 보면요. 김대중 컨벤센터 제2전시장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7월 15일자 기사를 보니까요. 이 김대중 컨벤션 제2전시장이 5.18 자유공원에 들어선다. 뭐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17페이지 자료에 보면 이미 2024년 1월 말에 이 관련된 설계 용역은 일시 정지가 되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 당선자기 선정한 후에 설계 용역을 진행하다가 지금 금년 1월 말 29일자로 이제 설계 용역이 일시 정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 관광도시과하고 함께 지금 내부적으로 사업 규모라든가 또 여기에 이제 재원이 많이 필요하는 상황 속에 또 장소성 여러 가지 것들을 다각도로 지금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면에 엊그저께 나온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확정 여부는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시에서 관광도시과에서 그에 대한 방향성을 확정해서 입장을 주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서 건립 사업비가 3천억 원으로 갑절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장소 이전을 검토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를 이전하면 이 공사비가 뭐 적게 들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 그 장소성과 더불어서 아마도 이제 사업 규모적인 부분들도 함께 이제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찌됐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상근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공사를 늦추더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짓는 게 바람직하다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기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언제쯤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방향이 나오는 데는? 지금 현재 시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각도로 지금 도시 거기 컨벤션 이전시장 네. 관계 부서랑 또 이제 긴밀하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동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빨리 입장을 주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까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그 내용 나오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김영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유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적인 폭우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장마라기보다는 폭우라고 집중적인 폭우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강주시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피해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복구 현황에 대한 좀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예,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이제 폭우로 인한 교량 통제 부분 작년에 본 의원이 이게 교량 부분을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 통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혹시 홍보나 이런 것들은 대책은 세우셨나요? 종건 토목부장 이신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차도를 특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cm 제로
저단에서 15cm 오면 자동 차단하게끔 그렇게 네. 유관 기관하고 주변하고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차단 시설이 8개가 지금 지하차도 15개 중 8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본 의원이 작년에 선흥지구도 이야기를 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선 시민들이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찼을 때 이 차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시민들이 그 차단된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중앙부처 차원에서부터 그 15cm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네. 계속 지금 홍보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서 시 나름대로 중앙부처를 믿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농성동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 여기 상무지구는 안 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주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장마철이나 호우철 말고도 게릴라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비가 왔을 때 뭐 차가 우회해서 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안내를 충분히 예, 해주셨으면 시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네네.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8페이지 보시면 지금 동구청하고 조대 사거리 간의 도로 확장 하시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유물이 지금 나와가지고 중단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동구청에서 이제 유물 출토가 됐고요. 네네. 그 유물 출토에 따라서 또 정밀 조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유산청에 의뢰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갈 걸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되면 그에 맞춰서 후속 공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이제 유물 채취를 했어요. 11명 정도 오셔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치구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공정 관리를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 보고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강주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 소관은 이제 공사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환경 정비가 강주청이 이제 거의 다 4단계에서 3단계까지 끝났고요. 네. 이제 4단계 이제 마무리 중에 있는데 혹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또 우리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 저희들이 이제 챙기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쪽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본 의원이 저번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자치구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환경공단에서 테이프 하나로 이렇게 지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본부장님이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거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한번 좀 협업하셔서 지금 정비 사업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지금 동구 쪽 있는 데는 정비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점검 좀 해주실랍니까? 나머지 자치구하고 할 거는 제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저희들한테 주신 말씀을 또 기후환경과 같이 소통을 하셔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박수기 의원님. 네, 박수기입니다. 이틀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우리 김종우 부장님 어쨌든 가장 또 시에서 성실하게 또 능력도 상당히 우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소통도 좀 잘 하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후반기 상임위 2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소방안전본부 청사 건립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게 지금 그 바로 옆 부지 옆에 어떤 그 민가하고 약간 뭐 보상 문제 때문에 약간 그 모양이 좀 기형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거 지금 해결됐는가요? 지금 현재 이제 거기 전체적인 토지 보상이 한 85% 정도 네. 했고요. 지금
15%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유지 3피지하고 네. 근린공원의 4피지 편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피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럼 협의가 좀 덜 된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조금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협의가 사실은 제가 보니까. 예, 이 네. 부분은 지금 7피지 부분은 좀 현황까지는 아직 그 진행 사항은 체크를 못했고요. 네. 그 부분 확인해서 예, 예. 말씀 따로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25페이지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25년 원래 계획은 애초 계획은 24년 5월이죠. 올해 5월에 사실 뭐 준공이 원래 저희가 처음에 이거 사업할 때 목표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늦춰지고 사실상 보시면 공사 착공도 거의 뭐 3년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3년이나 늦게 시작됐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가 예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목표 대비 지금 2025년 이제 2월 준공을 놓고 지금 이제 공사 기간은 내년 1월까지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미합보 부분이 시비가 저희들이 지금 99억 6,5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합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문화도시조성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어찌됐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공사 진행상에 이제 그 비용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확보되지 않으면 좀 공정이 좀 지연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는 있습니다.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가 이제 지연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본부장님은 노력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도시 조성과하고 예산실하고 지금 이제 추경 부분이라도 지금 이제 우리 종건에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그 준공을 바로 가까이 두고 있는 현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예산실에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문채실 시 담당 업무 보고가 있었을 때도 교문위 상임위 내에서 이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세게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거 착공식 때에도 시장님께서 오셔서 관심을 보인 사업인 만큼 좀 이번 그 올해 추경 때에도 반영이 네. 돼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좀 믿고 가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 계획 대비 좀 늦어진 현장이기 때문에 네. 예, 담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민들 가장 또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서요. 오늘 또 이따 뭐 점심 먹고 나서 바로 또 주민들 간담회가 있는데 조금 일단 본부장님 믿고 좀 네. 희망적인 소식을 좀 전해 보겠습니다. 문화도시조성과하고 네. 예산시당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9페이지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에 공법 신기술 해가지고 이제 사용 협약 체결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어쨌든 업체가 좀 선정이 좀 된 거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몇 가지 좀 했는데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예, 지금 한 기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 오픈되지 않은 정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와서 이제 그 자료 요구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좌관님한테 네. 의원님한테 직접 설명드리러 갔었는데 이제 해서 말씀드렸고 하나 부분은 이제 그 비공개 사항이 있는 걸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법무 담당관실에 지금 그 공개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확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공개와 비공개의 규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는 비공개로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법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비공개 사유를 하면 보통 뭐 우리가 뭐 국방에 된 거라든지 뭐 안보라든지 뭐 특허 기술 이런 건데 사실상 보면 이 실적 증명서거든요. 네. 실적 증명서가 어떻게 이게 뭐 그 어떤 기업의 개인적인 보호 사항인지 이런 기준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이것이 어떤 이 시민들의 어떤 의혹을 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 본부장님께서 예. 판단을 좀 해주셔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시설물 건립이 있는데요. 일본 월봉섬 같은 경우가 그 제가 구대 처음 왔을 때에도 사실은 여기에 그 친척 사항이 거의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진행 과정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어서요. 네. 공사 발주 준비 중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끝났고 지금 어느 정도 그 주민들 그 공사 진입로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협의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 네. 있습니다. 그 또 도로 개설 부분도 또 지금 8월까지 지금 설계를 끝내서 네. 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요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 개 현장들이 좀 당초 계획 대비 좀 지연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협상이나 뭐 이런 진행은 문화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협상? 이거 주민들 민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관계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 의견 네. 듣고요.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시하고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협업하는 체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건 나중에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 14페이지 아니 14번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사업 지금 설계 일시정지 요거는 지금 뭐 지난번에 시정 질문 나온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31페이지 14번입니다.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사업. 요거 이제 8월달에 해제해서 네.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가 좀 지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제 공정관리로는 8월달에 이 시정지를 해제해서 착공한 걸로 저희들이 이제 내가 보고를 받았고요. 방금 그 주차장 부서 주차장 그 부분들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지금 방송에도 나왔고 보고됐던 그 부분이 치유됐는지 한번 좀 확인해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실 네. 이게 이상한 일이고 전혀 뭐 이렇게 엉뚱한 것이 있다 보니 시장님도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이렇게 뭐 원인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필요하면 감사실에 감사 요청까지 할 예정인데 네. 한번 이 부분도 정확히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 32페이지에 지금 이제 어제 사실 뭐 아스콘 뭐 도로 포장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대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일정 정도의 약간 딜레마가 있으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콘에 대한 어떤 이 등급이 있다 보니 네. 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같은 예산에서 넓은 구역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높은 등급 피치 등급에서 어떤 높은 등급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일반 노멀한 등급을 사용하다 보니 어떤 필수적으로 또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되고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 포톨이 이제 사실은 생겨도 너무 많이 생긴다.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아스콘에 대한 품질 관리 이게 지금 오늘 자료로 좀 제출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페이지에 이렇게 한 페이지에 모여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자료로 별도로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아스콘 그 피지 등급은 지금 어떤 걸 쓰고 계시죠? 부장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관급으로 거의 아스콘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급자재로 보시면 됩니다. 사급자재는 안 쓰고요. 예. 어쨌든 이 등급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뭐 보고 했거든요. 근데 보면 시공 같은 예를 들면 가격이라면 시공 방법에서도 뭐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아스콘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리 문제 있겠지만 사실상 광주라는 이 도시에 이런 공장을 설치할 수 없으니 외부 주변 도시에서 이제 아스콘을 가져올 텐데 그 원고를 또한 가져오는 동안에 이 아스콘이 온도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그 화자가 발생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제 실제 뭐 도로공사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 거리 원거리에서 가져오고 이럴 건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온도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진짜 표면 아스콘 표면을 통해서 온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양 아스콘 뒤 적재함이 있는 모서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이 적정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도 관리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들도 한번 이게 아마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운반 차량만 하고 계신다고 자료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들 이걸 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저희들이 이 포토를 또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주셔서 저희들이 어제 또 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작성하는데도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지만 이후에 지금 발생량만 갖고 우리가 논하기는 뭐하고 그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 시공항에 가는 그 구간들이라도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아스콘의 성능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발주할 때 담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준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의원님들한테 또 자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스콘 차량의 적재함이 있는 그 양을 봤을 때 그게 이제 뭐 3.5m 기준으로 50m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표면에 있는 이 그런 식은 아스콘 때문에 곳곳에 조금씩 네. 예, 생기다 보니까 포토홀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시국 방법부터 어쨌든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노멀한 아스크를 써야 한다면 시공 방법이라도 좀 개선해봐야 되겠다. 뭐 덮개라도 현실적으로 좀 쓴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면서 네, 자료 좀 고민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최근에 요 도로를 이렇게 해놓고 민원이 많이 되니까 진곡상단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진곡상단 같은 경우 지금 하자보수를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특히 교량과 교량사회 같은 경우도 많이 좀 걱정이 되고 제 주변 지인들도 최근에도 지금 타이어가 이렇게 뻥끗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진곡상단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보고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도로물 시설 연화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지난달에 그 결산할 때 보니까 집행사항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하면서 조금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안전점검에 대한 증액을 좀 했는데 집행자료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그리고 요거에서 전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전밀 안전 진단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통계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 좀 봐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철 의원입니다. 저는 전번에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부부장님, 아까 우리 박수기 의원이 질의를 잠깐 했는데 특허와 신기술 어떤 게 우선시 됩니까? 이제 특정 공법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담아지는 그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 부위의 특정 공법을 갖게 되면 설계에 이제 반영돼서 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그 도시공간국에 있는 건설행정과에 있는 특정 공법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거기 그래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물론 어떤 매뉴얼이나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허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좋은 기술이겠죠. 하지만 2000년 초반에 받은 특허가 지금의 어떤 공법을 적용했을 때는 특허는 맞지만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를 갖고 있지만 현실하고 안 맞는 공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기술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기술은 5년 정도까지만 효력이 유지되고 그 다음부터는 신기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그 공법심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법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그 풀에 있고 그 풀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랜덤으로 이제 돼서 이제 그분들이 심의를 할 텐데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네.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잘하는 특허 공법에 아무래도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러면 결국 신기술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투자해서 신기술을 만들어 놨는데
특허에 밀려버리면 앞으로는 누가 신기술을 만듭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누가 이제 앞으로 신기술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으면 계속 특허 출원으로 이렇게 공법심의위원회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계속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퇴보하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차피 이제 앞으로 그 설계에 담아질 때 저희들이 이제 설계에 담아진 공법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선정위원회 가는 거고 이제 이 위에는 어차피 지금 설계에 그러면 담아질 설계에 담을 때는 누가 담나요? 설계 이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검토할 때 네. 방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잘 혼용해서 네. 적절한 그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권에서 설계에 담을 때도 좀 면밀한 좀 어떤 절차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걱정하는 게 무슨 부분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알고 계시죠? 예. 굉장히 민원도 많고 저희들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특허와 신기술과의 구별이 뭘까? 저희들도 처음에 우리 그쪽으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저희도 굉장히 애매했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기술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권장하고 그 사람들한테 연구비를 투자해서 하게 해놓고 안 써버려요. 맨날 다른 거 해버려요. 이거는 너무 예를 들면 예전에 그 고유가 시대에 그 대체 연료 개발해서 그 유사 휘발유 뭐 세녹슨가 그걸 개발했는데 우리나라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환경 오염이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판매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건 앞으로 이런 행정이 반복되면 누가 그런 걸 개발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공법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봅니다. 아니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더 좋은 품질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개발하라 해놓고 쓰지 않아 버리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누가 앞으로는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구비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우리 정권에서 공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 어떤 풀도 구성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 의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예. 전 지역구가 대천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비가 오면 새벽에 그러니까 비록 몸 나가지 않지 않죠. 새벽부터 눈 떠갖고 뭔 일 없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한번 이제 해 뜨면 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가 많이 와서뿐만이 아니고 작은 비에도 그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그 자락에 의해서 흙물에 의해서 항상 농민들한테 하우스에 물 찼다고 항상 언성을 듣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너무 절절절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 지금 그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 지금 거의 80%가 지금 이루어져 갖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역시 혜택이 있었던 거예요. 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 아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 쪽 질의할 거 질타할 건 또 질타하지만 예. 이렇게 훈훈하게 또 마무리해서 감사합니다. 그 인정으로서 저희가 자료 추후에 보고 자료 예. 보완 사항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 총 사업비가 몇 명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총 사업비가 원래 당초에 세워진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담당 그 주무부서에서 세워진 예산이고 이후에 변동된 예산이나 또 올해 그러니까 증감된 예산 또 내지는 올해에 편성된 예산 등이 지금 기재돼 있지 않아서 예. 총 사업비가 이게 이제 몇 년 전 거 이제 그대로 이제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 집행은 지금 종건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변화 추이에 대해서 정도는 예. 대략적으로라도 보고에 담아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는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면 일정들이 매년 바뀌지 않는 제가 자료로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5쪽에 그 상무지구 첨단 산단간 도로 사업 같은 경우도 209는 109 완료 이후라고 돼 있는데
이미 109 완료 시기가 지금 굉장히 뒤쳐져 있거든요.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현실적인 좀 일정을 예, 맞습니다. 내주셔야 예.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냥 자료 보완하지 않고 그냥 내놓으신 것처럼 돼 있어서 추후에 저희들 보고해 줄 때는 이 점 좀 보완해 가지고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사업비나 공정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업데이트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분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해서 요즘에 토목 건설 분야다 보니까 기술력도 저희들이 이제 새로워지고 포괄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기술과 품질 관리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지적 주셨고 또 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건설된 노후 도로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입장에서 유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저희들이 이 행정 노하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거에 그렇게 대해서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본부장이 오셨으니까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 꼭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관 및 현장 방문 실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관 및 현장 방문 실시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나 위원회 일정 변경안에 따라 이번 현장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추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